예, 반갑습니다.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이 확정이 되면서 오세훈과 박영선, 또 부산은 박형준과 김영춘, 이렇게 여야 1대1 대립 구도가 명료하게 만들어지면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본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니까 이 난타전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또 지금 밀리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어차피 네거티브 선거로 갈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지지층만을 묶어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더욱더 이번 선거판은 이 난타전,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유례가 없는. 일단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된 그 오세훈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23일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이니까 이 야권 단일 후보가 선출되는 이 컨벤션 효과는 반영이 되질 않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이가 박영선의 2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도 박형준이 김영춘을 20%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모두 야권 후보가 20%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 국면으로 이제 본 선거운동에 돌입을 한다. 이 사전투표까지는 일주일, 지금 본투표까지는 2주일,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이게 짧다면 짧고 사실은 후보들 또 캠프 진영에서는 이게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그 중간에도 몇 번 어떻게 위기, 출렁거리는 지지율이 출렁이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또 안철수가 국민의힘의 그 의총장도 참여를 했죠. 또 금태섭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도 합류를 하면서 이 야권 단일 후보로 의한 이 시너지 효과는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는 흑색선전, 네거티브, 난무하게 될 이번 선거판에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묻지마 의혹 제기입니다. 걸리면 모든 것을 의혹을 제기해서 이 선거판을 완전히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는 그 외에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어떤 전략 전술도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지금 야권 후보들이 쏟아질 약점은 뭔가라는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 보궐선거 또 더 나아가서 대선까지 이 선거판을 좌우하게 될 가장 큰 쟁점은 지금 국민들 모두 여론조사를 해도 나오듯이 이 부동산 투기 부분입니다. 가장 우리 국민들이 그 영린을 건드린다고 하죠.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실은 입시 문제, 또 군대 문제, 그 다음 부동산 투기 부분 문제입니다. 이 입시나 군대나 부동산 투기 부분을 우리 국민들은 가장 싫어하죠. 여기에 어떤 특혜를 받았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고 그 선거판에서도 또 이번에는 특히 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폭등에 이은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투기가 드러나면서 가장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마침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자신들도 부동산 투기로 공격을 받으니까 같이 물타기 하는 형태로 지금 야권 후보들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 문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박형준 모두 또 오늘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땅 투기한 의혹이 있다라는 것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앞뒤 가리지 않고 지금 흑색선전, 네거티브 나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대목에서 야권 지지층으로서는 좀 이렇게 듣기 언짢은 말이 될 수 있지만 과연 야권 후보들은 부동산 투기 부분, 의혹의 부분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내일부터 이제 본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면 또 토론회도 해야 되고 이제 어차피 이 부동산 투기 의혹 부분은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지금 문재인 정권을 흔드는, 뿌리부터 흔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야권 정치인들도 여기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투기 부분은 일반인이 자기 돈을 갖고 땅값이 좀 오를 만한 것, 아파트가 좀 오를 만한 곳을 사서 거기에서 좀 이익을 챙기는 것, 이것을 지금 문제 삼자는 게 아닙니다.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공직자가 그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또 정보를 획득한 것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면 이건 여야를 떠나서 절대 용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식을 군대를 보내면서 특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그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대학 입시를 하면서 자식이 특혜를 받도록 했다는 것, 이게 국민들에게 용서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조국의 딸의 입시 부분, 또 추미애의 아들의 군 황제 휴가 부분이 용서가 안 되듯이 땅 투기 부분도 지금 가장 핵심은 문재인 정권의 지금 공직자들, 여권의 정치인들이 신도시를 하면서 땅 투기를 얼마나 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야권의 어떤 후보도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에 어떤 특혜를 가졌다면, 특권으로서 땅 투기를 했다면 그 부분은 용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오세훈 부인의 땅이 그린벨트였는데 이제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보상금을 받아서 큰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은 정말 말이 되지 않는다. 지금 오세훈이 그게 땅이 그린벨트가 풀어지는 과정에 서울시장으로 재임할 때였습니다. 오세훈은 이것에 대해서 결제 과정에 관여한 것도 없고 국장 전결로 된 부분이고 자신은 알지도 못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그 부인의 땅이 내려오던 땅이어서 그게 주택지구로 개발이 되면서 보상을 받은 것일 뿐이다 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오세훈이 당시에 시장으로 있으면서 이 사실을 정말 몰랐느냐, 알고 어떤 형태로든지 도움을 준 것이 없느냐가 부분이 핵심입니다. 오세훈 후보도 이 부분을 피해가지 말고 어차피 이 부분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민주당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집중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맹쾌한 해명을 해야 한다. 지금 여야 어느 지지층을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무려 36억 원이나 되는 그 땅을, 그게 부인의 땅이라고 하지만, 처가 쪽의 땅이라고 하지만 당시에 서울시장으로서 그것을 모를 수 있었겠느냐. 도움을 뭐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알고 있었고 그 부분이 오세훈 시장으로서의 당시에 처리는 어떻게 한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해서 내놓아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그걸 가지고 계속 의혹을 제기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나는 잘 몰랐다.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제보가 나온다면 자기는 후보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런 방법으로 해명하는 것은 안 된다. 명료하게 당신은 시장으로서 당시 자기가 왜 그걸 모를 수밖에 없었는지, 또 뭐 설사 어느 정도 알았다고 한다면 그걸 자신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명료하게 맞고 야권 지지층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이 부분을 제가 짚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 박형준에 대한 그 의혹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100층이 넘는 그 고층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형준의 현재 부인이 그 아들에게서 그 아파트를 구입을 했다. 그래서 뭐 상당한 차익을 뭐 얻었다라는 것인데, 이 LCT에 대한 박형준의 투기 의혹 부분의 핵심은 박형준 또 부부가 그 LCT를 지었고 LCT를 분양한 측과 그 회사 측과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특혜를 받은 게 있느냐라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박형준이 LCT를 지은 그 건설업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그게 특혜를 받은 부분이 있느냐, 특혜 분양을 받은 부분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만 해명하면 간단한 부분입니다. 박형준이 재혼을 했고 뭐 또 재혼한 부인의 아들로부터 땅 뭐 그 아파트를 샀느냐 안 샀느냐 이런 건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온 건 그 아들이 LCT 아파트를 살 때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를 샀다. 그걸 다시 지금 박형준의 부인이 산 것이다, 아들로부터. 지금 이 얘기인데, 나오고 있는 이야기로는 LCT를 지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미술품 납품하는 회사가 박형준 부인의 아들이 관여가 되어 있다. 박형준 부인도 관여가 되어 있다. 박형준의 현재 부인이 그 미술품
전시 판매에 관계되는 그 회사를 운영을 했죠. 그래서 그 의혹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박형준이 LCT에 분양한 분양한 회사와 어떤 관계로 특혜를 누린 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만 해명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박형준이 계속해서 뭐 아들로부터 그냥 단지 그 아파트를 부인이 산 것일 뿐이다. 또 미술품을 납품한 것도 LCT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뭐 재혼한 또 현재 그 부인의 과거 전 남편의 아들은 공개되기를 꺼리는데 이런 가족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느냐.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피해갈 이런 해명을 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지금 미술품도 납품을 한 게 드러났으니까 뭐 LCT를 지은 사람은 이용복 회장입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가족 관계, 그 뭐 재혼을 했다든지 가족 관계에 대해서 어떤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것은 뭐 누구도 인권의 부분이고 또 가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나선 사람, 공직에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부분을 감수해야 될 부분은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 아들은 누구로부터 그 아파트를 구입을 한 것인지, 당초 분양을 받은 것인지 명료하게 밝혀서 박형준이 LCT 측과 LCT를 짓고 그걸 분양한 측과 그 회사 측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특혜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만 명료하게 밝히면 됩니다. 오세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시장이고 또 그린벨트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주택지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근데 자기가 뭐 몰랐다 뭐 이렇게 자꾸 말이 엇갈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뭐 알았으면 알은 대로 자기는 그게 전혀 관계한 것이 없다. 처가의 땅이었고 뭐 오래 조상부터 내려오는 땅이어서 단지 뭐 보상을 받은 그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지금은 여야 통틀어서 부동산 부분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투기라면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어떻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때까지.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무엇을 지금 알고 싶어 하는가 정확하게. 정말 특혜를 받은 부분이 없느냐? 그 부분입니다. 직위를 이용해서 정보를 이용해서 특혜를 받은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을 명료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당당하게 또 여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맞설 수 있고 여당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고맙습니다.